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성직자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따져봤는데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설교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에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국면 등에서 예배 중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주 한 교회의 담임 목사 박모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목사 이모 씨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참여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상 성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신도들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단체 안에선 목사 등 성직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화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성직자 외에도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절교를 하자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8살 A양이 같은 학교 친구였던 B양을 살해한 건 지난해 7월 12일입니다. 빌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간 A양. 그곳에서 말다툼 끝에 A양은 B양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냈지만 그러면서도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회부를 놓고 B양에 대한 괴롭힘이 다시 이어졌고 B양이 A양에게 절교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이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소년범 기준 법정 최고형인 단기 7년, 장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 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닭의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살해되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지난해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검거된 56살 A씨. SNS를 통해 서울 잠실로 오게 한 뒤 충북 충주에 자신이 사는 창고 건물로 데려가 엿새 동안 감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앞서 4명의 여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한 건이 적발돼 수사받던 중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간음과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10여 개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살 또는 13살에 불과한 점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 법정에 와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뒤늦게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세관이 최근 다이어리에 붙은 세계 지도 때문에 한국인 사업가를 1시간 정도 억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만이 마치 국가처럼 표기돼 있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최근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 한종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사업차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공항에 입국한 정모 씨. 보안 검색대에서 서류 가방을 통과시키자 세관원들에게 곧장 불려갔습니다. 세관원들은 가방을 열어본 뒤 다이어리를 꺼내 뒤적거리다 부착돼 있던 지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세계 전도에 대만이 국가처럼 표시돼 있다는 겁니다. 지도에는 대만이 다른 나라들처럼 굵은 글씨로 표기돼 있고 제1도시인 타이베이가 붉은색 글씨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대만하고 서장 티베트 지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만을 한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지도다. 정 씨는 다이어리에 부착된 지도까지 어쩌라는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선양 교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하자 1시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중국 세관은 다이어리에서 해당 지도를 뜯어낸 뒤 물품 보관증을 써주며 귀국할 때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한국인 상당수가 여행 시 지도가 포함된 여행책을 소지하는 만큼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국 장가게 관광을 가든 운남 곤명을 관광을 가든 한국 사람들이 중국 관광 오면 지도 하나씩은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중국말 좀 못하는 사람이면 뭐라 그러겠어요? 대만을 수복해야 할 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할 수 있게 제작된 지도의 유통이나 통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경위를 파악한 뒤 세관 당국의 과도한 조치로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한종구입니다.